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 회귀 분석에서는 상관이 중요한데 상관은 두 개 이상의 변수와는 서로 관계가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같이 증가하면 정적 관계.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가 감소하면 부적 관계.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정적 관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부적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시에 변하는 정도가 아주 비슷하게 동시에 변하면 강한 상관. 얘가 변할 때 얘는 별로 많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약한 상관. 그리고 한 애가 변할 때 다른 애는 아예 관계없이 그냥 자기 혼자 따로 움직이면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상관은 공분산으로부터 계산이 돼서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량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공분산을 계산한 건데 두 변수가 동시에 변하는 정도를 계산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특징은 선형적인 관계만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변수니까 이제 x랑 y가 나오기 시작하고 2차원으로 이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x가 여기가 평균이겠죠. x와 y의 평균. x가 자기 평균으로부터 양쪽으로 움직여 있는데 y도 같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다면 둘을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고 얘가 보시면 이런 애도 얘가 증가할 때 얘도 증가한 거잖아요. y도. 그럼 이제 얘네들은 곱했을 때 계속 양수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얘가 이렇게 x가 감소했을 때 y도 감소했다면 이럴 때는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면 다시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는 것 같이 그런 거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곱을 해가지고 그 부호를 가지게 만든 거예요. 공분산이. 네. 그래서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면 양수가 나온다, 무조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선 x가 감소할 때 y는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방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곱하면 음수. 그리고 여기서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게 되니까 이럴 때도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모양이 나오겠죠. 네, 이런 게 이제 공분산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특징적으로 표본에서는 n-1 자유도로 나누어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분산도 상관계수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상관계수를 쓰게 됐냐 생각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얘 S, X, S, XY 여기 시그마 XY 이거를 X와 Y의 공분산, X와 Y의 공분산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쓰게 되죠. 근데 왜 공분산이 아니라 우리는 상관계수를 쓰느냐 하면 공분산은 또 단위의 영향을 받아요. 아까랑 똑같죠, 분산처럼. 걔는 이제 단위가 제곱된 게 싫었던 건데 이번에는 단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1cm를 0.01m라고 할 수도 있고 10mm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구하면 공분산이 100배가 돼요. 1cm에 비해서. 얘로 구하면 10,000분의 1배가 돼요.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는 똑같아요. 자료가 움직이는 그 정도는 이건 똑같은데 그냥 단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떨 때는 10,000분의 1, 어떨 때는 100배가 돼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큰 거냐, 뭐가 작은 거냐. 이거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위를 지워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 단위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자료의 단위가 여기 들어있을 건데 걔를 그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보시면 x와 x의 공분산은 분산이에요. 자, 아까 x 바, y y 바, n 이렇게 생겼었죠? 요거를 요게 s, x, y였어요. 근데 n-1로 나눠야죠. 근데 요거를
SXX라고 쓴다면 n-1에 시그마 x-x바 x-x바가 되죠? 그럼 이건 뭐예요? x-x바의 제곱이고 편차 제곱 합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까 분산 구하는 식이었죠. 그럼 얘는 x의 분산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루트를 씌웠죠? 그럼 얘는 x의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x, y의 공분산을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게 상관계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만 존재를 한다. 단위를 다 없애줬거든요. 그리고 상관계수의 부호는 변수의 관계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양수면 정적 관계, 음수면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값이 이렇게 커질수록 점점 강한 상관을 나타내게 되죠. 음수로도 마찬가지예요. 방향만 바뀔 뿐 강한 상관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그 상관은 선형적인 관계만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분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너무 패턴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0이 나온다. 라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